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맛있는 돈 이야기가요, 벌써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돌파됐습니다. 먼저 부족한 방송을 잘 청취해 주셔서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9년 신도시 아파트 분양입니다. 이 돈 되는 지역 1위. 과연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위험하다. 즉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오늘은 어디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신도시 지역에 한 31,0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자세히 보니까 검단, 양주, 옥정, 위례, 파주, 운정, 평택, 고덕, 대전, 도안, 동탄, 투 그리고 분당 해가지고 총 8군데 지역에 31,090가구를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자세히 지켜보면 1기 신도시 분당 지역이 있고 대전 지역도 있고, 그래서 대전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2기 신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단이나 양주나 위례나 파주나 평택, 대전, 동탄2 해가지고 다 2기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이 삼성전자 다니시는 상무 출신이 있었어요. 그 은퇴하시고 저한테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예전에 이제 불광동에 사셨답니다. 불광동에 사실 때 아시는 분들은 다 분당 신도시 분양한다고 이게 분당에 막 분양하고 했는데, 본인께서는 나는 불광동이 좋아 해가지고 불광동에 계속 거주를 하셨고, 또 이제 판교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또 주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판교 쪽으로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신고도 하고 옮기고 돈을 모으고 투자에 관심 가지고라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나는 불광동이 좋아 해가지고 그래서 판교 신도시도 관심을 안 가졌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죠.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 여러분이 먼저 잘 아시잖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큼 났는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광동만 선호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나도 신도시 쪽에 투자를 하고 또 신도시 쪽에 내가 주거지를 옮기겠다 해가지고 신도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한 신도시가 어디냐면 아산 신도시였습니다. 네, 아산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그쪽으로 가셨고, 또 이제 가족분들 다 이사를 했었고, 또 이제 자제분이 또 직장 관계상 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하나 또 그 지역에 또 해주고 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불광동 다 정리하고 아산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좀 사고 들어가고 또 분양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분양받고 나서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느끼신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불광동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가격이 또 상승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느끼신 거죠. 부동산은 투자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서 움직이다가는 부동산 투자는 이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날 가능성도 많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9년 신도시 지역 31,090가구 이제 공급입니다. 과연 어떤 지역이 돈이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냐에 따라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1번 금단, 2번 양주 옥정, 3번 위례, 4번 파주 운정, 5번 평택 고덕, 6번 대전 도안, 7번 동탄투, 8번 분당이가 나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금단 신도시입니다. 이 금단 신도시 인천이죠. 인천에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김포가 있겠죠. 그래서 금단에 1,335가구가 분양을 예정이라는 거고, 2번을 보시면 서울 위쪽에 북쪽에 있죠. 양주죠. 양주 옥정에 6,703가구를 분양한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위례가 나옵니다. 3번 위례. 요 위례에
요 위례의 별표를 쳐야 되겠죠. 아마 별표는 최대 5개라면 5개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금단하고 2번 양주는요? 글쎄요. 별 하나 정도는 줄까요? 아무튼 위례의 별이 5개입니다. 그리고 4번 파주 운정이 나오죠. 그 2792가구 한다는 거고 5번 평택 고덕인데요. 요 지도상 맨 밑에 나오죠. 고덕이라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 2683가구. 요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이 대전 도안 신도시라고 2565가구, 동탄2에 553가구, 8번 분당입니다. 분당, 요거는 판교 바로 옆에 분당이죠. 요것도 괜찮겠죠? 괜찮은데 다만, 이 세대수가 이제 166세대밖에 안 되는 게,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총해서, 이렇게 해서 31,090가구가 분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신도시, 투자성에 대해서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라는 거죠. 제가 보는 점은 이 중에서 투자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역시 위례 신도시다. 5,293가구. 그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거 물을 필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 바로 옆이라서 요 지역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지역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 양주가 됐든 파주가 됐든 검단이 됐든 고덕이 됐든 동탄2가 됐든 다 소홀하고 멀다는 얘기예요. 거리상으로 멀어도 너무 멀어. 어떤 지역은 대전 도안 신도시도 있어. 소홀하고 너무너무 멀어.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지역은 위례 신도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래도 파주 운정하고 동탄2하고 양주 그 지역에 뭐가 들어옵니까? G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GTX가 들어오는데 이 지역도 유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GTX가 이게 5년 안에 됩니까? 6년 안에 됩니까? 어떤 경우는 8년에서 10년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거는 2년 뒤, 3년 뒤에 입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GTX는 짧으면 6년, 길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GTX를 요거 가지고 파주 운정, 동탄2, 양주 이런 데 이제 막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GTX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다? 분양가도 올리겠죠. 이제 조금씩이라도 더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GTX 뚫린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곳은 건설회사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GTX가 설령 뚫린다 가정합시다. 8년 뒤, 10년 뒤에 완전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GTX도 GTX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달려가는 거지. GTX 역과 버스 타고 20분, 30분 거리, 자가용 타고 15분, 20분 거리, 요 지역까지 덩달아서 막 매덕이 오르고 요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GTX라는 거는 거기 서울 진입에 대한 보통 80분, 60분 걸리는 서울 진입이 단 20분 만에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GTX 여기 가까운 아파트, 즉 역세권 아파트가 대해서 인기가 많은 거고, 역세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아파트까지 등달아서 급등한다, 등달아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기 있는 지역은 바로 GTX 역세권 주변, 바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만 인기가 있다. 그런데 요 GTX 역세권하고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20분, 30분 거리다. 그런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함부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투자 욕망 지역은 위례 신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시는 지역이죠. 근데 파주, 운정, 동탄2, 양주 요런 지역은 GTX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 GTX 가지고 한다? 근데 GTX를 앞으로 8년 뒤, 10년 뒤다. 그러면 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이렇게 검단하고 고덕이죠. 위험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검단하고 고덕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GTX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서울하고 요 검단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지하철이나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이 검단역까지 이제 연장한다는 거죠. 이것도 2024년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5년 뒤에 개통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단 신도시라고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바로 옆에 또 인근 지역에 서울하고 더 가까운 곳에 이제 상계 신도시, 계양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는 지금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뭐 경쟁률이 뭐 3대1이니 5대1이 정도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 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검단 신도시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곳에 이제 계양 신도시가 상계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검단 지역의 아파트 만약에 계양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검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나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그닥 투자성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덕 지역에 대해서는 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 서울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덕은 아예 평택 고덕은 아예 빼고요. 다음은 이제 분당이죠. 이 분당은 세대수가 이 166세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뭐 아파트 단지라고 뭐 또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열애. 뭐 대전의 도안신도시 이건 뭐 지방이지 않습니까? 지방이니까 이 대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서울 사람들이나 강남 사람들이 요게 뭐 대전에 있는 도안신도시에 뭐 산다 투자한다 이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즉 대전에 있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사람들하고 충남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 게임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괄적인 평가를 한다면 돈 되는 지역은 위례 지역이다. 그 나머지 지역은 이제 평균 정도는 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머지 지역은 너무 뭐 함부로 얘기했다. 뭐 이렇게 또 그 지역에 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는 또 섭하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지역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또 그 지역들이 분양받으면 다 가격이 떨어진다 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 분양가 4억짜리가 12억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분양가 4억짜리가 또 5억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4억에 분양받아서 뭐 10년, 20년 지나서 5억이다. 우리 아파트 안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4억에 분양받아서 10년, 20년 뒤에 12억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이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돈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이왕이면 돈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청약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한다 또 새 아파트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 청약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는지 또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가격으로 형성할 것인가 요런 부분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무조건 다 떨어진다 그 말은 아니고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지역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딱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은 물가 상승률 곱하기 뭐 10배, 20배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지역 아파트는 올라갈 때 몇 억씩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아주 천천히 몇 천만 원씩 떨어지고요. 그런데 안 좋은 지역 아파트는요. 올라갈 때는 몇 천만 원씩 힘들게 올라가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몇 천만 원씩 떨어진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올라가는 폭도 적고 떨어지는 폭은 아주 높고. 근데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은 올라가는 폭은 높은데 떨어질 때는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또 이왕이면 아파트를 구입한다. 라고 한다면 이 지역이 올라갈 지역이냐 아니면 떨어질 지역이냐 아니면 적게 올라가더라도 적게 올라가는 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